네, 어머니. 자, 뭐 일부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본인들? 네, 아마 입시에 관련해서 어떤 이렇게 총괄적으로 우리 수시나 이제 정시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입시에 관련된 얘기 말씀하셨을 거고, 그리고 이분은 저희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쇼핑백에 보시면 하늘색으로 된 브로셔가 있으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 1이라고 크게 적혀 있는 윈터스쿨 브러셔하고 그리고 볼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0페이지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른 거 다 일단은 다 이제 배제하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만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혹시나 만약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데스크에서 저희 상담팀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있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윈터스쿨은 지금 보시면 1월 2일부터 개강을 합니다. 1월 2일부터. 그래서 이번에 6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보시면 2월 8일 저희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는 이유는 뭐 다른 학원들 같은 경우는 설까지 껴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2월 8일 이후 9, 10, 11이 설입니다. 네, 그날은 충분히 또 아이들 쉬고 또 그다음 저희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예비고1은 뭐 예비고1, 2, 3 똑같겠지만 1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6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브로셔에 없습니다. 만약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걸 한번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12월 28일 목요일 날 저희가 문자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저희 학원에 등원했을 때 낯설지 않게끔 네, 가장 중요해요. 특히 예비고1은. 그러니까 고3, 예비고3이나 예비고2들은 어느 정도 학원을 충분히 다녀봤고 대형 학원을 다녀봤지만 우리 애기들은, 우리 중3 친구들은 여기가 어디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어머님들 중에는 당연히 저희 노원구도 있지만 그리고 노원구의 성북구, 중랑구로 경기도 어머님들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OT는 예비고1은 참석을 하시는 게 좋다. 단 만약에 여행 일정이나 다른 것들이 있어 못 오시는 경우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필수적으로 시청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동선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제 스타일을 봐서 아시겠지만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진행할 거고요. 아이들이 왔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네, 그렇게 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길더라도 나중에 오리엔테이션을 참석 못하면 꼭 시청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강료는 지금 저희가 셔틀이나 아니면 저희 급식 그리고 교재비 관련해서 어머님들 예산 세우는 부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온전히 독서실과 수업에 관한 비용이 195만 원입니다. 되셨나요? 여기에 대한 할인 혜택이나 이런 얘기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95만 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3 친구들은 아직 모의고사 안 봤죠? 이제 내년에 3월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보기 때문에 저희 학원은 무시험 전형과 유시험 전형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우수고 전형도 있어요. 자사고나 국제고나 외고는 그냥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도 있긴 한데 저희 중3 친구들은 지금 조건이 있어요. 무시험 전형은 위에 보시면 의치서방 같은 경우는 국수형 전형형 AAA입니다. 네, 국수형입니다. 국수형.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저희 연고대방 같은 경우는 중3 국수형 중 네, 1개 이상 A. 자, 그러면 지금 어머니도 혹시 머릿속에 우리 아이는 국수형이다 3학년 1학기에 삐삐삐인데 그럼 들어올 수 없는 건가?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당연히 뭐가 있죠? 유시험 전형이 있습니다. 단 유시험 전형을 따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따로 보시는 게 아니라 자, 제가 요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위에 보시면 진단평가라고 써있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윈터스쿨 등록생 전원 필수 응시라고 써있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무시험 전형으로 조건이 되는 친구도 이 시험을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B가 3개라서 아까 무시험 전형은 아닌데 그럼 유시험 친구도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따로 시험을 또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시험이든 무시험이든 예비고1 친구들은 진단평가를 봐야 한다. 이유가 뭘까요? 중학교 때 A를 맞았다 하더라도 3월 모의고사 가서 국어가 4등급, 3등급인 친구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지금까지는 어때요, 부모님들? 시험 범위가 있는 시험만 봤죠? 그죠? 시험 범위가 1과부터 3과. 근데 고등학교에 가면 모의고사는 범위라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요. 그래서 올해 3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19번 문제였거든요. 국어 문제긴 저는 영어 강사긴 하지만 항상 아이들 때 외우고 있는데 19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경제 금리 변동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와우. 중3 아이들과 어떻게 알죠? 3월 모의고사인데. 네. 그리고 38번 문제 같은 경우는 휴대폰 관련된 OLED 기술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알지? 이게 비문학이라는 거예요. 독서. 범위라는 게 없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이 좀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북 청소년하고 윈터스쿨을 보내실 때는 내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모의고사도 준비를 좀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보내세요. 네. 그리고 우리 경기도권 학교들 보면은 농어촌 전형도 있어요. 저도 진접 살거든요. 저도 경기도 진접 살고 거기에서 지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경우도 기본적으로 뭐 최저가 없어서 수능 공부를 안 하긴 하지만 6개 다 수시로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 공부를 반드시 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근방에서 재용고 같은 경우 아십니까? 혹시 재용고는 영어 시험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모의고사와 교과서 외에 학교에서도 영어, 영미, 문학, 독서 책을 줘요.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오남고 같은 경우도 네. 기본적으로 기버라는 네. 어떤 소설을 읽기 하고 그것도 또 시험에 나와요. 와. 창문용어 아십니까? 창문용어는 영어가 외부 지문이 나오죠. 외부 지문이 뭐죠? 내신에서 범위가 없는 데서 내겠다. 거기서 갈리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청소를 보내실 때는 아까 원장님도 상상력을 펼쳐야 수학을 잘한다? 당연하죠. 그럼 이 얘기는 돌려 말하면 그냥 수학학원, 그냥 국어학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시까지도 어떤 게 있지라는 상상력을 펼치고 선생님들이 거기까지 고3까지도 입시를 할 수 있는 학원을 보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진단평가 날짜 2개 보이세요? 네, 11월 18일하고 12월 16일 둘 중에 한 번 오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 네, 똑같은 시험. 진단평가는 예비고일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뭘 내느냐? 자, 국어랑 영어는 50분을 줄 건데, 네,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모의고사 유형으로 낼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 독서 이렇게 내볼 거고요. 영어는 구문, 독해 이렇게 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50분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저희가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안 해봤어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배우는 게 수학 상이죠. 근데 상을 안 배워본 친구 당연히 있죠. 이제 하려고 오는 친구들. 그럼 중3 것만 풀면 돼요. 네, 시험지는 예비고일 친구도 고2 것까지 수원수투까지 다 줄 거예요. 그럼 풀 만큼만 풀고 나와라. 자, 그러면 굳이 왜 진단평가를 왜 보고 왜 성적표를 내라고 하는데 진단평가를 왜 보라고 하느냐. 둘 중에 어머니 꼭 오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주 한 번. 네, 보통은 12월에 많이 오세요. 12월에 많이 오시니까 기말 끝나고 오셔도 되는데 진단평가를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지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지금 저희 브로셔에 없는 내용이에요. 부모님도 보시라고 제가 PPT로 만든 건데, 자, 다른 학원 같으면 이제 돈을 내라. 돈을 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1월 2일 날 등원하십시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저희 학원은 2번을 오셔야 돼요. 1월 2일 전에 학생이 2번을 학원에 와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뭐 때문에 오는 거죠? 진단평가입니다. 자, 진단평가를 볼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문자로 저희가 뭐 하나 전송을 해드릴 건데 반드시 설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학습 이력조사라 그래서 아이한테 너는 일주일 동안 국어공부 몇 시간 했어? 국어공부 너는 어떻게 했어? 뭐 단과학원 다녔어? 인강 들었어? 한 30개가 넘는 질문사항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윈터기간 담임이 학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시작해야죠. 그죠? 네. 얘는 국어학원 다녀본 적이 없구나. 그럼 국어를 꼭 잘해야 되겠네라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단평가 보는 날 진단평가 보고 가시면 저희가 문자로 학습 이력 조사라는 걸 어머님한테도 학생한테도 보내드릴 거고 한 분만 그냥 체크 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그리고 완료 제출하기 누르면 바로 저희한테 오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럼 굳이 학습 이력 조사를 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아이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하는 거냐? 여기 지금 보시면 스텝 3 요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이세요? 시간표 상담을 하러 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자랑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고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저희가 윈터스쿨이 뭐냐면 비슷한 애들끼리 그냥 한 반에 모아놓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수업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해하셨죠?
진단평가를 보고 문학은 제법 하네? 그러면 문학은 시간표 상담 때 우리 심화 한번 들어볼까? 독서는 조금 안 된다 지금 진단평가 보니까. 그럼 기본 한번 들어볼까? 그럼 국어도 똑같이 아이들마다 시간표가 어떨까요? 다르죠. 이해하셨습니까? 네.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 상하고 하가 기본과 심화가 따로 있고요. 예비 고1이면은 겨울방학에 한번 고2 것까지 한번 해볼까? 그럼 수원 개념도 한번 돌릴 수 있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시간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학원에 예약금을 거시든 등록을 하시는 것 외에 학생과 같이 2번을 오셔야 된다. 한 번은 진단평가, 그리고 한 번은 시간표 상담입니다. 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이제 진행을 하고 또 OT, 그리고 나서 등원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 6 보이세요? 수업을 들어봤어요. 근데 좀 어려워요. 아니면 좀 쉬워요. 그럼 정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주일은 시간표 정정 기간이 있어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크게 강부청소학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약간 어떨까요? 대학교별 수업처럼 아이가 원하는 수업을 맞게 듣는 거죠. 같은 반이어도. 그러면 극단적인 시간표로 말씀드리면 같은 반인데 서로 성향이 다르면 종례 때만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아이는 수학은 절대 뺄 수 없는 학원이 있다. 거기는 그 선생님한테 무조건 보내야 돼요.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서 수학을 안 들으셔도 돼요. 하지만 예비 고1은 그래도 수업을 듣는 게 좋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표 상담을 해서 아이하고 진행을 할 거고요.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어, 영어, 수학 외에 한국사와 그리고 저희가 통합 과학까지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좀 과학을 좀 했는데 그리고 뭐 과거 준비도 좀 했는데라고 하시면 2학년 과탐 수업을 듣는 것도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맞게 시간표를 짜준다. 그리고 시간표가 다르니까 자습 시간도 다르죠. 그러면 그때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5층과 6층에 지정석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간표 먼저 봐주실래요? 시간표 먼저 봐주시면, 자, 표준 시간표 같은 경우를 잘 보시면 아침에 몇 시 등원이죠? 7시 50분 등원입니다. 와, 정말 아침 일찍이죠. 아침 일찍이죠, 부모님들. 애들이 일어날까요? 라고 걱정하시기 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8시까지 입시를 하지 못하면 수능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 이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국어시험은 8시 40분에 시작이지만 8시까지 들어가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7시 50분부터 밤 10시까지고요. 저희는 부모님 허락 없이는 외출과 조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유롭게 한다고 어느 학원들은 독서실을 개방해서 나가서 외출도 하고 그런데 보통 외출을 시키면 우리 고3 재수생들이 담배를 피고 들어오죠. 그럼 라이브러리에 왔을 때 어머님들이 조금 아이들이 그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좀 해요. 다른 학원들은. 그래서 저희는 아이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저는 나가겠다라고 하면 무단이탈로 제적이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허락 없이는 외출과 조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부분. 그래서 7시 50분에 와서 8시 20분부터 시작이에요. 네, 수업은. 그럼 라이브러리 출석 체크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100분씩 진행을 합니다. 아, 우리 아이 힘들겠다. 그쵸? 왜냐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가도 수업 1시간당 50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저희는 1교시가 100분이에요. 보세요. 2교시도 100분이죠. 10시 20분, 12시. 그럼 100분인 이유가 뭐죠? 이것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청솔에서. 저희 지점에서. 이유는 50분을 주구장창 수업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선생님 모두 다 체화되어 있는 게 50분 정도 수업을 하면 30분은 네, 다 저번 주에 배웠던 거 피드백. 그리고 또 테스트. 그걸 걷어서 다시 아이 다음 주에 또 아이 피드백.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00분을 주구장창 100분을 수업하시는 게 아니라 질의응답 시간 가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배웠던 걸 복습해서 틀린 친구는 이따 저녁에 선생님한테 와, 제 시험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식 시간 지나고 점심 시간은 저희가 2층에 급식 업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도 저희 1년 동안 재수생들 밥 먹이잖아요. 급식 맛이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가지고 올라오세요. 저희는 밥은 라이브러리 자기 자리에서 먹어요. 그래서 급식 그 라이브러리 앞에 그 로비가 있어서 2층에서 저희 급식에서 갖고 와서 뷔페처럼 깔아놔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식판에 아이가 밥만 푸면 여사님들이 반찬 놔줘서 먹는 형태.
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먹으면서 보통 영단어도 공부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3교시. 그럼 얘도 몇 분이죠? 100분이죠? 그럼 3교시에 내가 만약에 국어 문학 기본 수업이 있다 그럼 804호로 올라가서 공부하고 나는 그때 수업이 없다 그러면 자습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라이브러리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관리를 안 하냐? 제가 이따 라이브러리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3교시, 4교시가 끝나고 5시에 종례를 합니다.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때 영단어 시험도 볼 거고요. 그리고 고사성어 테스트도 봐요. 한자성어. 근데 굳이 국어 어휘 테스트는 왜 보지?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본인들 아이들 공부 예전보다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심각하게 느낀 게 뭐냐면 작년 고3 아이들이에요. 재작년 고3 아이들. 작년 고3 아이들. 어머니 고성이란 말 아시죠? 고성이란 말 아시죠? 자, 문학 작품의 고3 교육청 모의고사에 그 평가 모의고사에 고성이란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문학 시험에서 그걸 보면 고성이란 단어를 보고 느낀 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 지리적인 느낌이 강했나 봐요. 그죠? 네.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죠? 고성을 지르다. 그쵸? 그러면 사실은 뭐죠? 소리잖아요. 청각. 네. 이게 우리 아이들의 정말 국어 선생님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그러니까 영어 강사고 저도 영어 수업을 합니다. 저도 예비고일 수업을 들어갈 거고요. 고3 담임이긴 하지만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하고 뭐 얘기도 하고 상담도 매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휘력은 국어 어휘력은 반드시 키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례를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걸 보고 아이들은 지리적인 게 떠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휘 테스트 봐요, 저희. 영단어 말고 국어도 봅니다. 그리고 다 보내드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요거 볼 거고 저녁 먹고 저녁에는 독서실 자습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1대1 질의응답이 있어요. 요것도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돼요. 질의응답은 저희는 2개로 나눠요. 하나는 선생님이 질문 당직이란 걸 하세요. 이해하셨어요? 밤 10시까지 계시죠? 그러면 애기들이 책 갖고 와서 교무실 앞에서 주구장창 10명씩 20명이 서 있냐? 그게 아니고요. 라이브러리 앞에 예약 패드가 있어요. 이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럼 애기가 예약만 하면 돼요. 그럼 그 시간대 선생님하고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애기들 질의응답률을 다 점검해요. 네. 그건 제가 하는 일이고요. 본장이니까. 그래서 0%다. 그럼 제가 불러서 상담을 합니다. 질문이 없이 완벽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네, 저는 원장님처럼 때리지 않습니다. 등을 치거나.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독려해요. 독려합니다. 네, 질의응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2번째 질의응답은 스카이 멘토라는 질의응답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학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 간 언니 오빠들이 3명씩 와서 앉아있어요. 교무실에. 네, 이것도 질의응답 다 예약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로 서울대를 갔어요. 이번에 공부를 해서. 그럼 물어볼 수 있죠. 꼭 국어 문제가 아니어도 언니, 오빠 국어 공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볼 수 있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인강이 좋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정말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학습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준다. 그러면 금요일까지 시간 금방 가요. 3일이면 됩니다. 3일만 잘 참으면 돼요. 그냥 아이가 아침에 7시 50분 등원이면 집이 멀거나 셔틀을 탈 때 6시 7시 초반대도 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깨우세요. 깨워서 차에만 태우시면 돼요. 정말로. 그리고 아픈 척 할 거예요, 아마. 이튿날. 네, 제가 일부러 다 얘기해요, OT 때. 엄마들 다 안다? 그럼 아픈 거 아니에요. 왜? 졸려온 건데 연기 잘하죠, 요즘 애들.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근데 병원 가면 그냥 신경성. 이렇게 끝나잖아요? 이 말씀 왜 드리면 그거. 정말로. 챙겨주셔야 되고. 2번째, 핸드폰. 저 핸드폰 걷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내려가서 1년 번호를 다 정해놔요. 그럼 어머니한테 랜덤으로 가끔 문자를 드려요. 부원장입니다. 아예 핸드폰을 안 갖고, 아이가 안 보내셨네요, 이렇게. 근데 어머님이 딱 다 문자가 와요. 보냈는데요, 핸드폰? 그럼 이 아이는 뭐 한 거죠? 안 낸 거죠. 네, 그럼 다 적발해 내요, 제가. 네, 정말로. 그러니까 핸드폰도 저희가 다 걷어요, 그런 거. 그리고 정말로 3년 전에는 부모님들 핸드폰이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변기 뒤에다가 방수팩에 넣어서 넣어놨다가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나와서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팀이 그것도 이 아이가 대장성 증후군인가 왜 화장실 가서 1시간씩 안 나오니까 정말로 걱정 다 하고 저희 지도팀께서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휴대폰을 그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어떤 기발한 생각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요, 본인들. 그러니까 자녀의 사랑은
의심해서 시작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까지 하시면 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선택이에요. 자,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안 와도 돼요. 그리고 집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요. 그죠? 술, 마약 빼고. 그죠? 빼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고 해요, 엄마한테. 그래서 주말에 안 와도 되는데 토요일까지 셔틀은 다닙니다. 토요일까지. 그래서 만약에 공부하러 오고 싶으면 선택으로 오셔도 돼요. 오전만 해도 되고 오후만 해도 되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빽빽하게 좀 돌고, 그리고 만약에 타학원을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평일에. 그러면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외출증, 조퇴증 다 가능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아팠을 때는 학원에서 내선 전화 갈 거예요. 아이가 핸드폰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러면 안내 데스크에 직계가족한테는 전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934-9001 찍히면 아, 우리 애구나. 그래서 전화 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아파서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6주를 보내면 됩니다. 좀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빡빡하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표준 시간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런 거 좀 생소하시죠? 지금 아까 큰애 대학을 보내보신 분이 있는데 손을 안 드신 부모님이 거의 다셨고, 지금 고1, 2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 부모님들 이게 교육청 모의고사 성적표예요.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100점 만점이고 한국사 50점이구나. 네, 보이시죠? 그리고 표준 점수란 게 있고, 표준 점수는 수학은 굉장히 높네. 아, 난이도가 좀 높았네. 근데 난이도가 높은데 얘가 좀 잘 봤네. 이런 걸 보는 게 표점이라고 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요건 학교에서 31명 중에 뭐 반 중에서 14등을 했네.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본인들. 그리고 등급이 있어요. 등급은 정시에서 필요한 거예요, 안 한가요? 정시에서는 필요 없죠. 수시에서 최저라는 걸 해서 등급을 맞추는 게 등급이에요. 그러면 정시에서 중요한 건 100분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수학이 99.7이라는 거는 뭐야? 되게 못한 애가 아니라 거꾸로 보시는 거죠? 상위 1%예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실 때 100분위는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지금 국어가 84래요. 100분위가. 그럼 거꾸로 보는 거니까 그래도 상위 20%에 드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는 지금 우리 아이는 아니에요. 우리 예비 고1은 당연히 이게 없죠. 그래서 진단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고2, 3은 이걸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국어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작년 학생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저희가 빼고 지금 넣어놓은 건데 이걸 왜 드렸냐면,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가 기억하기로 국어 같은 경우는 내신이 2등급 대였거든요. 근데 국어는 모의고사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모의고사 위주로 성적표 짜드릴 거라서 저희가 지금 예비 고1은 모의고사를 안 봤으니까 아직 학교를 안 가서 그러니 진단평가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것도 이제 구경 한번 하시면 요거는 이제 내신 성적표죠.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구나. 단위수는 일주일에 몇 번 수업을 하는지, 단위수 높을수록 중요한 거 아시죠? 그리고 원점수 얼마고, 점수, 수강자는 몇 명이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입시 바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본인들. 근데 우리는 상관이 없다. 현 중2부터니까 일단은 여기에 기조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요거 보이세요, 본인들? 네, 책 안 보셔도 돼요. 윈터 브로셔 아까 제가 10페이지 말씀드렸고, 얘가 이제 아까 학습 이력 조사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로 가죠, 우리? 문자로 가죠. 네, 문자로 아까. 그럼 설문하시는 거. 네, 그거 꼭 해주시는 거. 옆에 게 바로 진단평가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독서는 꽤 하네, 괜찮네, 국어는 뭐 어떠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맞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 말씀을 좀 구경시켜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 한번 보이세요? 윈터스쿨 강좌 안내문이거든요. 강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강좌 안내문을 저희가 12월 달에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도 보내는 홈피에도 게시하고. 그러면 미리 생각을 좀 해오세요. 네, 우리 아이랑 시간표 좀 짜는 거에 대해서. 진단평가 보고 나서, 우리 아이는 좋아. 그러면 고2 거 한번 수원 한번 해봐. 수원은 암기 과목이라는데 수학 중에 반복하면 되게 좋대.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아니요. 상하만 일단 제대로 할래요. 아니면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상만 제대로 할래요. 그리고 부모님들 중에 아까 저도 지금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지만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는 미적분까지 했대요. 중3인데. 대단하죠. 대단하죠. 미적분을 하려면 수투가 돼요. 본인들.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시간표 상담을 할 때 본인께 꼭 말씀드려요. 겨울방학에 좀 다시 돌아오라고. 1학년 마인드로. 좀.
너무 힘들어요. 내신 때. 네. 그리고 아까 원장님이 암기란 얘기 하셨어요. 수학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내신은 수학 시험 때 생각이란 걸 하지 않고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이제 강좌 안내문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좀 중요할 건데 요건 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네. 2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고1 과정 과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궁금하시죠? 아까 진단평가 보고 뭐 시간표를 짜준다는데 그럼 어떻게 짜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문학하고 독서 보이세요? 네. 문학하고 독서 보이시죠? 기본과 심화가 있습니다. 저 문학 기본 심화 다 들을래요. 자,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교재가 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죠? 당연히 3월 모의고사 같이 해야죠. 뭐 쉬운 거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죠? 기본은 개념 위주죠. 네, 심화는 문제 위주죠. 그래서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어떤 아이는 두 개 다 들어요. 이유가 뭐죠? 선생님이 달라서. 네, 그러니까 기본이 여러 가지 깔려있지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들. 그죠? 예를 들어서 문학 기본 A, 문학 기본 B, 문학 기본 C 그러면 A, B, C가 다 교재는 같지만 선생님이 다른 거예요. 좀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독서도 마찬가지. 근데 독서는 저는 무조건 강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독서가 다른 거 없어요. 문학 외 비문학의 독서죠. 뭐가 나올지 몰라요. 경제, 예술, 과학, 음악.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많이 접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언어 문법 기본 보이세요? 요거 별 하나 할까요, 부모님들? 어느 고등학교 가나 1학년 고1 1학기 때는 중간고사 때 한글 맞춤법을 내신에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어느 학교에 나와요? 모든 고등학교에 1학년 1학기는 한글 맞춤법 하면 에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 뭐 두음법칙 이런 얘기 나오면 어렵잖아요. 그냥 쓰는 거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를 시험으로 내요. 근데 이거는 내신을 위한 거예요. 내신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원장님이 내신 출제자가 누구라고 하셨죠? 학교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일례로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3년 전에 K고등학교인데 거기에 3점짜리 마지막 주관식 문제 뭐나 할게요. 네, 이순신 장군의 호를 쓰시오. 애들 엄청 많이 틀렸어요. 뭐라고 썼게 애들이? 불멸해. 그러니까 충무공이 아니라 저 진짜 웃겨가지고 제 친구가 그 학교에 있어요. 근데 아니 어떻게 그런 문제를 냈냐? 이랬더니 그 국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내신대 그 수업 시간에 문학작품 관련 이순신에 관련된 내가 나왔는데 그렇게 정말 훌륭한 분이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나중에 그 이순신에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신 기간에. 네, 근데 우리 애들이 불멸해. 뭐 최고다 이순신도 썼대요. 대단하죠. 충무공이란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때 한참 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학교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이 출제자는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 잘 들으세요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모의고사 공부는 학원에서 근데 내신은 학교 공부 열심히 해라. 단 한글 맞춤법은 정해져 있으니까 암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거고요. 밑에 거 실전 모의고사도 반드시 요건 별 2개 반드시 들으십시오. 3월 모의고사 기출반이에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는 우리 고1 국어는 보통은 작문, 화법, 그리고 문학, 독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똑같이 시험을 보고 해설 강의해주는 강의예요. 그럼 국어가 다른 학원처럼 그냥 국어가 아니라 저희는 문학, 독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아두실 게 제가 가로쳐서 일부러 브로셔 만들어 해놨거든요. 언어라고 보이세요? 우리가 언어면 영어, 한국어라고 하지만 언어라는 거는 꼭 알아두세요. 이제는 문법이란 뜻입니다. 언어가. 네, 그래서 수능에서도 언매란 말 들어보셨어요? 언어와 매체할 때 언어가 문법이에요. 네, 알고 계셔야 나중에 언어가 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국어는 저희 이렇게 수업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가. 자, 그 다음 영어입니다. 저도 구문 수업에 들어갑니다. 1학년 수업에 들어가는데 구문은 반드시 듣게 해주시는 게 좋죠. 고등학교 1학년 군 뼈대입니다, 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붕어빵 기계에다가 밀가루와 팥을 넣으니까 어때요? 붕어빵 모양의 맛있는 붕어빵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다른 재료를 넣더라도 붕어빵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부모님들? 이 말씀 이해하셨어요? 틀이라는 거예요, 구문이라는 거. 그래서 단어가 바뀌어도 주어 동사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수업이니까 요거 꼭 듣게 해주시고 독해.
이것도 다 기본 심화가 있어요. 아이들 성적대로 다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니 모의고사도 3월 모의고사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너무 집중을 잘 해주셔서. 자, 그 다음 마지막 수학입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11페이지에 아마 나와 있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당연히 수학상, 수학하루 돼 있죠. 기본 심화. 본인들 상위 1학기고요. 네, 상위 1학기 범위고요. 1학년 1학기 어느 학교나. 그리고 하가 2학기 범위입니다. 중간 기말고사. 자, 그럼 넘어갈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죠, 본인들? 수원 보이세요? 요거는 2학년 1학기. 자, 수하는 2학년 2학기. 자, 그럼 3학년 가면 수학 안 하나요? 수능은 뭐로 보죠? 수원수투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수원수투가 수능 범위입니다. 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한번 1학년 때 해볼래. 그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시 말해 수능 범위가 뭐라고요, 본인들? 수원 수투예요. 수원 수투. 30문제 중에 22문제가 수원 수투가 출제가 됩니다. 되셨죠? 그럼 나머지 8개는 뭘 내지? 나중에 아이들 우리 고3 가서 기하, 미적, 확통 중에 고르는 거예요. 8개. 되셨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수투가 돼야 아까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본인들? 미적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원은 꼭 기억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암기 과목이야. 암기 과목이야. 얘기 계속 해 주셔야 돼요. 까먹어요. 안 하면 수원은.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학기 중간고사 실전심화 보이십니까? 요거는 부모님들 수학상을 한 번 정도 돌린 친구만 듣게 해주시면 돼요. 해본 적이 없으면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떨까요? 왜요? 이거는 뭘까요? 경기도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개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신 문제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요거는 수학상을 선행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는 듣지 않는 게 좋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무조건 듣는다 했다 나중에 취소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어려워서. 당연히 지금 여기 위에서 상 기본 개념을 돌려야 되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이걸 들어라? 그럼 말이 안 돼요. 네, 꼭 알아두세요. 수학상을. 왜냐하면 1학기 중간고사니까 당연히 수학상만 볼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건도 다 있어요. 저희 시험 범위 기출문제 해가지고 애들 다 풀게 하고 진짜 D 여고거 뭐 제2고등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봐요. 같이.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위에 보시면 통합과학 써있죠, 본인들. 자, 통합과학은 저희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6주 동안 일단 1, 2단원만 끝낼 거예요. 1, 2단원만. 네. 1, 2단원만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3, 4단원은 저희가 나중에 윈터 끝나고 단과가 있습니다. 다 끝낼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1, 2단원이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좀 심도 있게 진행을 할 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한국사는 네 보이시죠? 네 저희 조선말 통치중심사까지 그래서 한국사도 진행을 한다. 한국사 수능에 나오나요? 나오죠. 네. 그리고 조건도 있어요. 최저에서 거의 뭐 4등급, 5등급 맞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근데 보면은 그게 6등급, 7등급도 있어요. 외국인. 정말로 유럽 사람이냐 막 이렇게 농담하는데 한국사는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1학년 때 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다른 학원을 다니셔서 어느 과목을 일부 빼도 괜찮지만 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비고1은 전 과목을 다 하나씩은 듣는 게 좋다. 네, 그렇게 꼭 말씀을 드릴게요. 고3, 예비고3 중에는 그런 친구 있어요. 수학이 거의 만점이에요. 그럼 안 듣는 친구도 있어요. 자습할래요? 라는 친구도 있는데, 예비고1 친구들은 자꾸 선생님하고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할 수 있게끔 수업을 다 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한다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 A 시간표 보이세요? 좋습니다. B 시간표 보이세요? 네, 둘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같은 반이에요. 왜? 이러시면 이제 안 되죠. 네, 우리 아까 들었잖아요. 같은 반이지만 수업이 다를 수 있죠? 네, 이 친구는 국어가 약해서 국어 위주로 듣고 이 친구는 지금 수학이 약해서 수학을 뭐 2번 들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넣어봤을 때 지금 이해하시면 저희 윈터스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게 저희의 자랑이고요.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학이면 수학해서 같이 몰아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간표를 짜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우수 강사진들 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자, 나머지는 지금 보시면 제가 라이브러리, 다른 거는 저희 윈터스쿨 브로셔 보시면 후기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땠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강 정전기간 말씀드렸죠? 일주일 들어보고 아이가 집에 와서 어렵다, 쉽다 얘기하면 반드시 담임선생님께 전화를 하십시오. 그냥 아이한테 맡기지 마시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어렵다는데 알아봐 달라고.
네,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담임 선생님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강 정정 기간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뭐냐면 여기 혹시 보이세요? 여기. 현장 강의 무한 패스 보이세요? 약간 인간 같죠? 인터넷 강의. 그게 아니라 지금 본인들 여기도 강의실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윈터스쿨 모든 수업을 다 녹화를 해요.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저도 마찬가지. 저도 수업하면 모든 저의 숨소리까지 제가 여기서 아이들한테 수업 외적인 거를 다 얘기하는 거가 다 녹음이 돼요. 녹화가 돼요. 그거 왜 놓지? 나중에 아이들이 라이브러리 가서 강부청소 홈페이지에 재원생 로그인을 하면 모든 수업을 다시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 괜찮죠? 네. 첫 번째는 아이가 아파서 결석했어요. 영상 보관 가능하죠. 두 번째, 수업을 들었는데 14번 문제만 이해가 안 가요. 반복해서 들어볼 수 있죠. 14번만.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부원장이고 수업을 하지만 선생님들이 제가 찍히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욕을 못해요. 농담인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저도 반성해요. 그런 적이 있어서 뭐냐면 그냥 재수생을 1년 동안 하는 선생님이 잠깐 윈터 들어와서 6주 수업하고 끝.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기숙도 그렇고.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고1 나중에 수업하는 모든 선생님이 1년 내내 수업하세요. 여기서 단과로. 그러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애기들이. 정말 잘해주고 나중에 더 이어서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으면 와라. 중계동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감시용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희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수업을 하신다. 근데 그거에 이런 이유도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고 또 장점이 뭐냐면 본인이 듣는 수업만 들을까요? 아니죠. 다른 선생님 수업까지 다 들을 수 있죠. 그럼 수강정정기간 봤는데 뭐야 부원장 수업 잘한다 해서 구문기본 들었는데 저 옆에 최유정 선생님이 더 좋아. 바꾸면 되죠. 네, 그럼 제가 다음 수업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그 선생님은 전 재계약을 안 하겠죠. 저도 수업할 자격이 없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강 정정 기간까지 아이들이 다 봐요. 장난 아니에요, 요즘 애들. 다 보고 엄마 나 이렇게 바꿀래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요. 요거는 저희 재수생들한테도 굉장히 인기 있는, 따로 돈을 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저희 아이들한테 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응답 시스템, 스카이멘토 다 말씀드렸고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요거 보이세요? 여기 딱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딱 여기 반 치면 자기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쫙 그날 선생님이 떠요. 그리고 15분씩 딱 시간별 우리 병원 예약하든 예약하듯이 그냥 클릭 저장 끝. 그럼 그 시간에 올라오면 돼요. 네, 그렇게 편리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아이들 학원 컨텐츠가 참 좋다. 그래서 이걸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담임 선생님이 지금 아이들 관리하는 모습. 저도 아까 고3 담임을 합니다. 고3 담임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다음이 좀 중요한데 요거 보이세요? 본인들? 그래프가 있죠. 저 좀 중요한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카톡으로 갈 거예요. 본인한테. 자, 왜 가냐? 첫 번째는 일주일 동안 아이의 영단어랑 국어 어휘 테스트 결과. 그리고 그 학년 평균. 그럼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업 시간. 애가 수업을 몇 시간 했고, 자습을 그러니까 조퇴 외출은 저희가 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 그리고 나중에 요거 보이세요? 요게 보이시면 요렇게 나와 있고, 나중에 요거 초록색 부분하고 다 보이시죠? 빨간색 보이세요, 그래프? 요 초록색이 우리 아이가 공부한 시간이고요. 빨간색이 상위 30% 공부 많이 하는 애들 평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아이는 주말에도 와서 공부를 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상위 30%보다 잘하네? 못하네? 알 수 있죠. 대학거리가 되셔야지 혼내는 거리가 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네, 대화의 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 아니면 굳이 그냥 받으시고 혼자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담임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건 뭔지 아세요?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라고 써 있죠. 우리 아이들 모의고사 언제 봐요, 본인? 내년 3월에 보잖아요. 그 전에 1월 말에 한번 보는 거예요. 저희가 13개 지점이 있습니다. 13개 지점에 예비고일 윈터스쿨 학생마다 2,000명, 3,000명이 넘겠죠.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 모의고사를 봐요. 그럼 국어, 수학 해서 어떨까요? 네, 1등급, 2등급 등급이 나오겠죠. 영어는
다른 아이와 상관없이 내가 잘 보냐 못 보냐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국 모의고사를 한번 볼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혹시 받아보셨던 것 중에 약간 무슨 글씨, 애기 글씨, 학생 글씨 써 있는 한 장짜리 보셨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보셨어요? 그거 잠깐 보실래요?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써야 되는 학습 플래너예요. 네, 나중에 구경하셔도 돼요. 자, 얘는 뭐냐면 부모님들 플래너가 뭐죠? 플래너가 우리는 보통 부모님들 다이어리 쓰시겠지만 내일 할 일, 뭐 다음 주에 할 일, 뭐 우리 11월에 김장 뭐 이런 거 다 적어 놓으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의 학습 플래너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보이세요? 그날 공부했던 개념들을 적는 거예요. 그날 공부했던 개념. 그럼 이거를 적어서 어떻게 하지? 일주일에 한 번씩 담임이 검사하세요. 사인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공부량이 좀 적네 힘내자 이렇게 써드리고 그래서 거기다 담임욕 쓰면 안 된다고 항상 우리 담임선생님들 농담으로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MNC라고 해서 플래너를 쓰게 하는데 만약에 저희 학원을 안 보내시더라도 나중에 플래너를 써라라고 할 땐 절대로 다음날 어떤 문제집 몇 페이지를 풀지가 아니다. 절대로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 개념들을 적는 것이다. 복습한 내용들. 그래서 그 샘플을 넣어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짜잔 라이브러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70석으로 되어 있고요. 네, 670석 그리고 5층과 6층. 저희 노원구에선 책상이 가장 큽니다. 노원구에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한테 사물함 하나 그리고 밑에 네 책꽂이 2개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지정석이에요. 나반의 자리.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공부하다가 당연히 어때요? 저기 수업할 땐. 강의실로 오면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저희는 다 줄별로 학생 지도팀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아닌 자습 시간 아이가 잔다. 그럼 다 깨워주는 거죠. 근데 그게 3번 이상 된다. 반성문 쓰죠. 이해하셨죠? 좀 약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와이파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인강이나 이런 거 패드나 노트북 갖고 오면 가능한데 유튜브 보다가 적발됐을 때는 3일 압수. 이거는 부모님이 오셔서 그만 다니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절대로 드리지 않아요. 3일 동안. 네, 엄마 찬스 쓰려고 학생들이 뺏기면 꼭 엄마한테 전화 오시는데 그때는 저희는 절대 드릴 수 없어요. 약속한 거니까. 그래서 서약서를 써요, OT 때.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 허락 없이는 외출 조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원처럼 고학년 아이들이 나가서 흡연을 하고 왔을 때 어떤 담배 냄새 이런 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답답해해요. 그럼 저희가 8층에 옥상이 있어요. 옥상에서 별 보고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 하늘 정원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저희가 지정석으로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들 요게 뭐냐면 나중에 아이디라 해서 목걸이를 줄 거예요. 그럼 아이가 나가고 들어갈 때 등원, 하원 띡 찍으면 태그하면 어머님한테 문자 가요. 근데 중요한 거 꼭 나중에 얘기해 주실 게 목걸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오늘은 코트 입어야지 하고 갔다가 다음 날은 패딩 입어야지 하면 꼭 주머니에 두고 가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전화 오고 그래서 잘 챙겨 주셔야 돼요. 가방에 넣어라 라고. 네, 아이들은. 왜냐면 어머님도 아이를 분명히 보냈는데 아이가 등원했다 문자가 안 와요. 그건 당연히 아이 탓이잖아요. 아이가 목걸이 안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확인해서 뭐 라브에 앉아 있으면 했습니다 이러지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갈 때 핸드폰 챙겨주실 때 아이디를 꼭 챙겨주세요. 요거는 목걸이로 돼 있는 거. 요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OT 때 제가 아이한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핸드폰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거 관리를 좀 제대로 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밑에 아까 라이브러리 할 때 저희 등원 하원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끝나갑니다. 그리고 뭐 학생 지도팀이 있다라는 얘기했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셔틀버스는 당연히 어디 노선, 누구 위주 노선이죠? 재수생이죠? 그럼 부모님들이 만약에 등록을 하실 때 입학원소에 주소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가깝게 집 앞이라고 약속은 못 드려요. 그럼 꼭 저한테 나중에 컴플레인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네, 금액이 있습니다. 등하원 금액. 네, 그래서 저희가 6주 동안 15만 원 받고 있고요. 등원은 그냥 출근 시간에 내가 아이 보낼래? 그럼 하원만도 가능해요. 반액으로. 반대로 등원만도 가능하고 하원만도 가능하세요. 되셨죠? 근데 등하원 다 하면 15만 원, 둘 중에 하나만 원 반액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첫날은 개별 등원이세요. 꼭 기억 좀 해주세요, 부모님들. 첫날은 개별 등원. 어떻게 기사님이 어서 어떻게 만나요?
그죠? 개별 등원. 그러니까 아침에 7시 50분에 첫날은 보내주시고 그날 하원할 때부터 저희가 태운 다음에 내리면서 기사님이 요 자리가 내일 아침에 7시 몇 분에 맞나? 그러면 이제 그게 등원 차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셔틀은 저희가 유료로 진행을 하니까 요건 나중에 신청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받을 겁니다. 급식은 한 끼당 6,500원이에요. 부모님들. 네. 근데 올해 기준이에요. 올해 기준이에요. 아마 200원, 300원 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급식 업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하루에 몇 끼 먹죠, 우리? 2끼 먹어요. 네. 그러면 뭐 13,000원 정도가 되겠죠, 하루에. 그러면은 주 5일 먹인다 했을 때 예산 잡으실 때 한 40만 원대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아이가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 죽 신청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 3일 전 취소 가능해요. 네. 3일 전에 뭐 우리 아이가 그날 점심 때 못 오는데 그냥 환불 안 받고 말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3일 전에 네 미리 얘기하시면 그 관련된 밥값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급식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생들 다 먹고 저희 직원들, 저희 원장님 저도 다 여기서 식사를 합니다. 네, 정말로 잘 나오는 편이니까 네 한번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얘는 아까 제가 강부청설의 하루는 월요일부터 언제까지? 금요일까지 7시 50분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 수업 50분씩이에요? 100분씩이에요? 100분씩이에요. 그러니까 오전에 1, 2교시, 오후에 3, 4교시. 다른 학원들은 오전에 1, 2, 3, 4교시. 뒤에 5, 6, 7, 8교시. 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100분씩 해서 아이의 피드백까지 다 책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이고요. 아, 얘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AA예요. 그럼 이 아이들은 따로 담임이 정해질 건데 상위권 담임을 하는 선생님이 좀 정해질 거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의치서라는 게. 두 번째는 요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가 따로 또 나가요. 이해하셨죠? 심화 문제 위주로 나가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을 위한 아까 저희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영어도 부모님들 기본 말고 뭐가 있었죠? 심화가 있었죠. 그 위에 심화반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수업이. 네, 의치서 반을 위한. 네, 그래서 얘네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영어 의치서 반 영어 수업이야. 그럼 이거는 A만 들을 수 있어. 이런 수업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무로 듣는다? 아니죠. 저희는 자율선택 수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꼭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의치서에 관련돼서 저희가 컨텐츠 좀 더 줄게. 그리고 두 번째는 수업에 있어서 심화보다 더 어려운 수업 해볼래?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부모님들 여기 저 있어요. 보이세요?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작년 고3 의치서반 담임을 했거든요. 50명 담임을 했고요. 네, 이거 했는데 또 한 명도 이탈 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다 졸업증 이렇게 증서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보시면 마스크 보이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본인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마스크 벗으면 딴 사람 되는 사람 되게 많죠. 그러니까 몰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못생겼다 이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이가 인사를 하는데 아 얘가 맞나? 정말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아이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저는 윈터 기간에 점심 저녁 시간에 아이들 급식 먹을 때 꼭 라이브러리에 내려갑니다. 그래야 아이들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밥 먹는 부분들도 제가 챙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응답 부분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예비고일 수업만 들어가지만 총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 관리는 다 할 거고 그리고 본인한테도 또 저한테나 원장님한테 입시 관련된 거 여쭤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PPT 만들 때 부모님들한테 작년에 슬펐던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선택이잖아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그래도 좀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선생님들이 끝까지 아이들 책임져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목걸이 보이세요? 네, 이제 아시겠죠? 아, 아이디구나. 이거 있어야 등하원 찍어서 등하원 문자 가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포스트 윈터라 그래서 아이가 와, 국어 선생님 중에 고1 문학을 들었는데 노하욱 선생님 정말 대박이야, 엄마. 나 윈터 이후에 계속 들을래. 그럴 수 있죠. 와, 근데 진짜 영어는 쓰레기야. 못 듣겠어. 그냥 동네에서 다닐래. 그럴 수 있죠. 맞잖아요, 부모님들. 그렇죠? 와,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건 동네 학원하고는 달라. 와, 모의고사 수업을 정말 기똥차게 잘해. 그래서 저희는 1년 동안 수업이 있어요. 단 원하는 수업만 듣는 거예요. 포스트 윈터는 저희 아까 윈터가 몇 주죠? 6주죠. 6주 끝나면 설 충분히 쉬어주고 그리고 이후에 3월 1일까지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그때 많이 무너지죠? 우리 애기들? 네. 그러면 포스트 윈터라서 단과가 쭉 이어지는데 단과를 들으면 독서실, 급식, 셔틀을 3주 더 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 이후에 수업을 좀 많이 들으면 단과를 들으면 독서실을 3월 1일까지 3주 동안 똑같이 쓸 수 있어. 급식도 먹을 수 있고 셔틀도 탈 수 있어. 이거예요. 거기에 스카이멘토 질의응답도 계속 해줄게. 3주 동안.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가 뭐냐면 3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해줘요. 풀고. 네. 그래서 이거는 본인 선택. 아, 우리 아이는 그냥 국어 수업만 단과만 들으러 올게요. 주말에? 그럼 그러셔도 되고요. 아니요, 나는 포스트 윈터도 신청할래요. 그러면 독서실 계속 쓰게 하고. 단 이건 어머님 강제적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나와야 되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필요한 날 나와 주시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6주 동안 했던 부분들을 잘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3학년 담임하면서 대학을 잘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뿌듯함, 짜릿함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이도 없이. 저는 결혼한 지 17년 차인데 뭐 놓치기도 했지만 뭐 생기지도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고3이 서울대를 갔다 연대를 갔다라고 아까 원장님도 얘기하신 거에 대한 기쁨도 크지만 우리 예비고1 아이들이 3월 달에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부원장쌤 저 학교 야자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 말은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이. 그리고 저 모의고사 국어 1등급 받았어요. 막 자랑하고 막 이상한 이모티콘 보내고 막 네, 막 이럴 때 야 진짜 그 짜릿함 때문에 또 1년을 버티고 또 1년을 버티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아이들이 다각도로 다방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학만 부족해라면 보내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당연히 단과나 공부방을 보내셔야 되죠. 근데 혹시 윈터를 안 하겠다는 친구가 있다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경치, 강의 경치를 보려면 동네 학원을 가시고 단과 학원이든 전문 학원이든 그게 아니라 강줄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흐르는지를 보고 싶다면 강부청솔에 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1학년 전체 범위를 다 뛸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비 고1 아이들이 정말로 3월 달에 고1이 됐을 때 그 제가 느끼는 이 뿌듯함과 짜릿함을 우리 부모님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아마 입학원서가 있을 거예요. 안에 파란색의 입학원서가 있는데 예약금을 거신 분들은 따로 내실 필요가 없죠. 근데 나는 뭐 예약금을 걸겠다면 입학원서 쓰셔서 데스크로 바로 가시면 되고요. 또 추가적인 상담 원하시면 데스크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지금 너무 지금 근데 시간은 딱 맞췄네요. 4시 2시간. 오늘은 절대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어머님 전화번호랑 학생명만 적어서 밑에다가 전화 요망 이렇게 해서 데스크에 내세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데스크에 저희가 전화를 할게요. 해서 부모님 언제 되세요? 그러면 대면 상담 다시 해서 오늘 제가 했던 설명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때 상담을 더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고 혹시나 다음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예비 고2/3 과정이 있어요. 예비 고2/3. 그래서 혹시나 지인분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 중에 또 있다면 또 원장님이 입시하실 건데 조금 다르거든요. 예비 고2/3 대상이니까 또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도 오늘 괜찮으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